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일부가 집단 행동을 보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기준에 따른 현장의 보완책도 없는 상태여서 졸속 행정의 우려와 비판이 높은데요.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정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맞춤형 보육 이러면 이제 네. 보육을 맞췄으니까 네네. 상당히 그 표현이 좋죠. 또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 네. 학부모들이나 또는 그 유아원에서 네네. 상당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그 반발 또 반대 의견이 많아서 네네.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 맞춤형 보육이 뭔지를 알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 맞춤형 보육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네.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네네. 또 그 좀 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제 그 맞게 맞춤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또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나 네네. 뭐 종일반을 원하고 싶으면 종일반에 아이를 보낼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맞춤형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네네. 맞벌이 부부 같이 종일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 네. 종일반에 보낼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사람들은 7시간만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죠. 자, 이 전업주부가 7시간만 맡기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직장인이 아니라더라고 우리가 요즘 뭐 프리랜서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맡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네네. 본인이 맞벌이 부부라 주부가 전업주부가 아니고 네네. 맞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네. 신청 서류를 갖고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종일반 그 신청 서류에 네. 본인이 전업주부다 이걸 네. 증명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증명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또 하나는 네. 전업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네네네. 가령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다든지 그렇죠. 또는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네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사실은 저출산인데 네네.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의 주부의 경우 그렇죠. 아이를 일일이 뭐 키우려면 네네. 도저히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네. 거기다 또 맡겨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그 종일반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전업주부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그 판단 기준이 계량화되거나 객관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애매하니까 어차피 네네. 신청했다 안 될 것 같으면 네네. 아예 종일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다양한 상황을 가진 신청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세심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위장 취업도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위장 취업, 예. 네, 전업주부인데 나 맞벌이 부부다. 네네.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취업하지 않았는데 네.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것이 그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이 저출산이 문제됐는데 네네네.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이 애매하고 네네. 또 판정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위장 취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되지 않으니까 네. 사실 이 판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반발이죠, 지금? 예, 그렇죠.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종일반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종일반에 대해서 아이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7시간으로 되면 네. 그 아이 한 명당 지원하는 액수가 이게 줄어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우리 네. 휴원하겠다.
또 뭐 폐쇄하겠다 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네. 만약에 휴원을 하거나 또 폐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국가에서 네. 정책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수를 줄이자는 배경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자, 이런 혼란적인 상황을 당국에서는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이제 당국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종일반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고 네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린이집의 수익에 어떤 그 수익이 주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네네. 이제 앞으로도 뭐 시책이 나오고 결과에 대한 사업 보고서, 네네. 검토 보고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가 수익이 줄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종일반이 많아야 지원을 많이 받는데 네네. 종일반 숫자가 적어지면 수입이 작아지겠죠. 수입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정부에서는 네. 어린이집의 수익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이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예. 이 국가 정책이 좀 엇박자인 듯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엇박자가 나오는 이유는 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통일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이제 뭐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별도로 부처에서 하고 교육은 또 교육부에서 하고 네네. 뭐 이렇게 부처별로 각자의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종합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고 부처별로 정책이 나오다 보면 협의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럼 좀 네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정책들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100년지 대계인데 네네.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임기 장관이라든지 이런 임기가 있고 또 네. 대통령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 무슨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좀 졸속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비치고 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전에는 네네. 아이를 5 낳아라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종일반이 있고 뭐가 필요 있느냐. 네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란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그 농경사회 때 얘기예요. 그렇죠. 농경사회 때는 10대만 돼도 자기 일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그 이 정보화 시대에는 네네. 농경 시대하고 달리 2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는 그렇죠.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대학 나와서도 계속 또 뭐 인턴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네네. 심지어는 해외에 또 유학도 갔다 와야 네네. 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30대가 돼서야 비로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은 그 부동산 가격이 네네.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예전엔 맞벌이를 안 해도 됐지만 네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든지 네. 또는 사실 맞벌이라는 게 그 판정에 의해서 네네. 받기 어려운 게 프리랜서도 많거든요. 그렇죠. 좀 많죠. 프리랜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럼 프리랜서는 아이 더더군다나 못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맞춤형 정책이 네네. 막 이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 300년만 가면 한 민족이 없어질 거랍니다.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예. 네. 그 출산율이 저하돼서. 네네. 그럴 정도로 출산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네. 결국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 정말 공청회 등을 열고 이해관계자 얘기를 듣고 그러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정치권에서 연일 서로 뭐 난타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종일반이 꼭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으로 잘 구축돼서 이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것. 네네. 예, 특히 저출산이 문제되니까 네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안전망이 좀 잘 구축돼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